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STV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주제는요, 기미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피코토닝의 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피코토닝 요즘 되게 핫한 주제이긴 한데요. 피부과 영역에서 피코토닝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몇 번 이 주제를 다뤘는데, 이전에는 피코토닝이라는 개념이 아니었고 나노세컨드 레이저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우리 기미 치료하러 많이 피부과를 가시잖아요. 그때 가장 유명한 레이저들이 예전에는 레블라이트나 뭐 포토나 QX맥스 이런 레이저들이었는데, 이런 레이저들은 나노세컨드였어요. 이건 뭐냐면 레이저가 조사되는 시간이 나노세컨드, 그 초의 단위인데, 이게 아마 되게 어려워서 생소해서 잘 안 닿으실 건데, 그러니까 나노세컨드 초만큼 그 짧은 시간에 레이저가 조사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1000배 더 빠르게 그 레이저 빛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멜라노사이트,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멜라노좀,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깨부수고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훨씬 레이저가 빨라졌고, 그래서 출력도 더 높게 줄 수 있고, 그래서 주변 정상 조직들에는 데미지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과색소 침착이나 저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이 훨씬 적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피코토닝 많은데, 환자분들이 피코토닝까지는 많이 알고 계신데, 피코 레이저라는 게 다 같은 한 가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그 나노세컨드 레이저, Q스위치 레이저 이런 것도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레블라이트나 포토나 QX맥스 같은 좀 고급 외산 레이저들, 아마 이런 거는 치료 받으시더라도 좀 비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급 레이저들도 있고 좀 저렴한 토닝 기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피코토닝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외산 레이저들도 있고 국산 카피 레이저들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3대 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 사이노슈어라는 회사가 레이저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만드는 것 같고, 큐테라는 회사가 있고요. 최근에 뭐 인수 합병을 거쳐서 좀 규모가 커진 시네론 칸델라사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 3사가 만든 피코 레이저가 가장 유명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이노슈어사에서 만든 피코슈어라는 레이저가 있고요. 큐테라사에서는 인라이튼이라는 레이저가 있고, 시네론 칸델라사에서는 피코웨이라는 레이저가 유명하고요. 최근에 루메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루메니스 이 회사는 IPL을 아주 잘 만들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루메니스 1이라는 레이저가 있었고 M22라는 레이저가 있었는데, 이 레이저 회사에서도 최근에 피코4라는 레이저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피코4 플러스라는 레이저인데, 이게 아마 지금까지 나온 레이저 중에 아마 가장 비싼 피코 레이저일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이 유명하고, 최근에 뭐 이탈리아의 그 퀀타 시스템, 이 회사에서 디스커버리라는 레이저 나왔습니다. 그 외에 국산 레이저들도 여러 가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피코 레이저는 딱 하나가 아니고 외산이냐 국산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마다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게 또 파장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그 레이저가, 우리가 골프 치러 갈 때 골프치 하나만 들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가져가고 유틸리티, 뭐 하이브리드, 아이언 뭐 다 가져가죠. 그렇듯이 우리가 피부를 치료할 때 얼굴에 있는 색소가 한 층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표피층에 있는 색소도 있고 진피층에서도 좀 얕은데 깊은데 중간층, 다양한 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치료할 때도 딱 한 가지 레이저만 갖고 치료를 하진 않고 다양한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코 레이저도 보면 뭐 532, 755, 1064 이런 파장들이 있는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 532는 얕게 들어가는 레이저고요. 755는 그 중간층 정도, 1064는 더 깊이 들어가는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서 다양한 피코 레이저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시켜 드린 것들 중에서 그 피코4나 뭐 인라이튼, 피코웨이 이런 거는 얕은 층하고 제일 깊은 층을 주로 공략하는 레이저예요. 그리고 피코슈어라는 레이저는 한간 중간층 정도를 공략할 수 있는 레이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코 레이저를 받고 싶어서 병원을 선택하실 때는 피코 레이저 딱 한 대만 있는 병원보다는 이게 다양하게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얼굴층에 기미라는 게 딱 한 층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표재성 기미와 심재성 기미가 혼합되어 있는 혼재성 기미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레이저로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레이저로 돌아가면서 치료해 주는 게 아무래도 치료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피코 프락셀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는데요. 옛날에는 토닝 갖고 프락셀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 피코 레이저가 워낙에 순식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멜라닌 세포 안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 출력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서 이 피코 토닝 앞에 MLA라는 특수한 렌즈를 장착을 하면 이전에 우리 CO2 프락셀이나 어빔야그 프락셀처럼 프락셔널 효과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공도 좀 줄어들고 탄력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코 프락셔널이 좋은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으면서 색소도 좋아지고 모공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요즘은 피코 프락셔널 많이 하는데 피코 프락셔널이 좋은 게 보면 그냥 단순히 피코 레이저가 좋긴 한데 피코 토닝만 해서는 눈가 기미 이런 난치성 기미가 좋아지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 MLA 렌즈를 장착해서 피코 프락셔널 방식으로 해주면 이런 기미들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뭐 레블라이트나 포토나 가장 유명하다는 레이저들 가지고 기미 치료했을 때 정말 오래 걸리고 치료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이런 레이저들을 갖고 치료하면 정말 금방금방 서너 번만 해도 손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 레이저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환자분들이 아마 다른 과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이런 거 방문하실 때는 거기서 사용하는 기계를 보고 방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피부과 같은 경우는 유독 기계를 많이 보고 오시죠. 그래서 저도 참 요즘 생각하는 게 과연 피부과는 의사의 실력이 중요한가? 레이저가 중요한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피부과 오는 그 질환들 보면 대개는 한 10가지 종류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이 들어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앉아 계셔도 얼굴만 봐도 뭘로 온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과 영역 같은 경우는 이 환자분이 고혈압으로 왔는지 당뇨로 왔는지 당뇨도 만약에 갑상선 질환으로 오셨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왔는지 저하증으로 왔는지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피부과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오셔서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고 대화만 몇 번 나눠봐도 거의 진단이 다 나와요. 그리고 오는 케이스 자체가 거의 모낭염이거나 여드름, 알러지, 루피, 레이저 쪽으로 보자면 기미, 여드름, 일단 미용 쪽으로 보자면 보톡스, 필러 거의 오는 한 케이스가 10가지에서 많아봐야 20가지이기 때문에 되게 피부과를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라면 아주 실력이 떨어지는 선생님들 아니면 진단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미 같은 색소 질환 진단할 때 요즘 피부과들 보면 뭐 A1이나 마크뷰 이런 걸로 진단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피부과 방문하실 때 그런 걸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툴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게 많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분들 얼굴 보면 색소 질환 같은 경우는 거의 기미가 있거나 뭐 잡티가 있거나 흑자가 있거나 주근깨가 있거나 이 케이스에서 거의 99% 이상 다 해당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부놈이 있거나 오타가 있거나 기타 선천성 색소가 있거나 뭐 요 정도, 그리고 같이 곁들여져 있는 뭐 항간종, 비립종, 편평사막이 이 정도인데 그렇게 다양하게 색소 질환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 외의 질환들은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1000명이면 999명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크뷰나 이런 A1 피부 진단기를 진단해주는 것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걸 다 해드리긴 하는데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개는 의사가 한번 얼굴 보면 대개 무슨 색소가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럼 진단도 쉽고 오는 케이스도 몇 개 안 돼서 진단은 쉽게 서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똑같이 기미라고 내렸어도 이전에 있던 레이저들로는 정말 여러 번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최근에 나온 레이저들을 갖고 사용해보면 정말 몇 번에 금방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레이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냐면 옛날에 우리 뭐 명절 전에 그
TV 같은 데 보면 머리 굉장히 좋은 아이들 나와가지고 대여섯 자리 정도 되는 숫자를 곱하기 같은 거 막 하고 그거 맞추는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뭐 더하기 곱하기 뭐 이런 연산을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산학원 이런 데 갔거든요. 주산학원 다니면서 주판도 배우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복잡한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판을 배우고 그럼 주판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좀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도 주판을 사용하면 그냥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이렇게 노트에 쓰는 것보다. 근데 그게 계산기가 나오면서 사실 주판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기를 빨리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늦게 두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큰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이게 컴퓨터로 넘어오면서 컴퓨터에서는 더 차이가 안 나죠. 사실 은행원 분들처럼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은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두들기 해서 계산을 하지만 되게 일반인들에서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질환이나 색소 치료하는 것도 마치 주판을 다루는 것처럼 주판을 빨리 다루느냐 늦게 다루는 것처럼 개인별 능력 차이가 났어요.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기로 넘어오고 컴퓨터로 넘어오면서는 개인 간의 능력보다는 만약에 그 병원이 레이저 치료를 만약에 이런 주판기나 계산기나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주판을 가지고 기미를 치료하느냐, 계산기를 가지고 기미를 치료하느냐, 컴퓨터를 가지고 기미를 치료하느냐, 이거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최신 레이저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아까 들은 거에 빗대어 보자면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병원을 치료하시는 게 빠르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컴퓨터로 하는 게 주판이나 계산기로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이런 기계 하나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그 손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그 시저나 메스 좋은 거 샀다고 해서 성형기술이 갑자기 늘지는 않거든요. 근데 피부과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하시고 피부과 영역 오래 하시고 경험 많으신 선생님이 기미 치료할 때 안 되던 것들이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평범한 수준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면 기미 치료를 손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레이저 기계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첨단 기술,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 대학, 최고 공과 대학을 나온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되게 금방 배워서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보면 꼭 피부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행기도 저기 공군사관학교나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 오랜 훈련을 거쳐서 비행기를 몰았지만 요즘은 앞으로 점점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잖아요. 비행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렇듯이 레이저도 요즘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평범한 의사가 해도 정말 실력 있는 의사가 해서 못하는 거를 평범한 의사가 그 레이저 하나에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저를 좋은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피코 레이저를 한번 기미 치료에 사용해 보고 있는데 이전에 잘 안 됐던 것들이 아마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 큐스위치 엔디아그 이런 걸로 토닝만 했던 것보다는 모공도 같이 좋아지고 환자분들도 이전에는 큐스위치 이런 레이저로 하면 몇 번을 해도 이렇게 좋아진지 잘 모르겠다 이런 평들도 간혹 있었는데 확실히 피코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코 토닝이나 피코 프락셔널 방식을 해주면 그때그때 반응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미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해서 피코토닝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